안녕하세요. 오명근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네. 오명근 변호사님 또 모셨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변호사님도 축하할 일이 하나 또 생겼다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카페에 올라와 있던데. 네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 사건인데 좀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진짜 재현 배우를 쓰던 해서 진짜 드라마처럼 만들거나 책으로 출판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집으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사항은 배더 파더스라고. 네네. 배더 파더스라고. 배드 파더스. 예. 배더 배드 파더스. 아직 떨려갖고. 줄이면 배더겠네요. 예. 이 사건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배드 파더스 아닙니까? 예. 나쁜 아빠. 나쁜 아빠인데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거기 이제 신상을 사진, 전화번호, 사는 지역 이런 거. 김동성 씨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김동성 씨가 여기 등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화제가 돼서 많이 알려졌죠.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등재되면은 엄청 쪽팔리죠, 한마디로. 지금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특히 유명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매장된다고 봐야죠. 아니 김동성 씨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육비를 왜 안 능력이 되는데도 지급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걸까요? 김동선 씨는 얼마 지급하고 있죠? 네? 3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 월 300이면은 본인이 월 300이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서 그렇게 주라고 한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면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능력 자체가 상상도 못 할 정도. 애가 2명. 그러니까 애가 둘인데 1인당 그 상한선이 1인당 한 270만 원, 8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내 급여가 1,000만 원이다라고 할 때 그럼 1인당 150만 원이면은 김동선 씨가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고, 그럼 아내는 그냥 애만 키우나요? 응? 아내는 애를 안 키우고, 응? 그러면은 자녀 둘에 이제 3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게 기준이 이제 적합하냐,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어차피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요 사건의 지금 핵심 중에서 좀 분노를 좀 불러일으킨 내용이 이게 이제 개인 공익이라고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배드 파더라는 남편의 얼굴들이 이제 나가고 직장, 거주지, 생년월일, 나이까지 다 나간 상태고 얼굴도 거의 증명사진 수준으로 나갔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사진을 저지른 가해자도 방송에서 이제 얼굴을 공개하는 아주 신중하게 공개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명예훼손도 아니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법조계 일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 모두다. 우리 사회는 모순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입만 뻥끗하면은, 그래서 사실 저도 할 말을 못하고 유튜브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무서워서 진짜 아주 그냥 살벌한, 마음에 안 들면 살벌한 공격에다가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되니까 말을 못하죠.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신상 공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이런 거에 법칙이 있는데 신상 공개나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하게 되면은 다음 타자가 뭐냐? 다음에는 뭐가 될 거냐? 어디까지 신상 공개를 인정할 거냐? 예?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아까 강아지 갖다 버린 사람들, 그런 거 요새 강아지 기른 사람들 많은데 몇백만 명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아지를 갖다 버려? 이렇게 그냥 해서 갖다 버린 사람들 신상 공개하자라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뭐 별의별 거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사기, 절도 뭐 하는데 그거는 안 할 이유는 뭐가 있죠? 은근히 제가 봤을 때도 사기 같은 경우는 더 신상 공개에 이제 뭐 공개 수배라 그래갖고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보다. 그거부터 해서 뭐 별의별 게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유혹에 빠질 거예요. 뭐 국가든 정부든 아니면은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그러면 아마 그 적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을 거거든요. 그럼 어느 기준에서 그걸 하고 안 할 거야? 그래서 너무 우리 사회는 기준이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신상 공개나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도 좀 신중하게 판결에 의해서 공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개인이 아니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안 합니다. 그거 저기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 줄도 안 달고 그냥 뭐 별다른 범죄도 아닌데 요새 신상 공개 막 때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판사님들이 잘 아시겠죠. 그거. 짜증나네. 그럼 이제 그 현직 변호사로서 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좋은 방법 좀 더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제시 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법제로 충분하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 법이 예전에는 일반 채권하고 동일하게 받다가 그냥 거기에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아니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데 안 준다 이 경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3개월 이상 안 주면 감치 데려다가 그냥 한 달 정도 콩밥을 먹일 수가 있어요. 현재 법이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한 달 가서 생고생 요새 하루만 요새 맨날 그 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거에 사람 다 자유로운 거에 익숙해졌는데 예비군 훈련 3일만 그냥 가도 막 아주 그냥 하루가 지옥 같은데 3일 어떻게 있나 싶은데 30일 감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해서 그걸 피하려고 위장 전입을 하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과태료도 1,000만 원 부과하고 이 정도면은 내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감액을 해주든가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진짜 뭐 지원을 해주든가 능력이 있는데 안 준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요새는 카드 결제 내용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얼마든지 좀 밝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얼마든지 감치 처분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충분하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거죠. 그 진짜 파더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이스 파더인지 뭐 배드 파더인지 기준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나쁘다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올린 건데 항소심이나 뭐 대법원까지는 어떻게 바뀌기 어렵다고 봐야지. 우리나라 뭐 법원이라는 것도 이거 배심원제로 간 거 아닙니까? 전원일치로 해가지고 무죄를 했는데 굉장히 정서적인 감정적인 재판이었다. 벌금 500만 원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배심원들이 그거 뭐 어떻게 보면은 지는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그냥 요새 심리적 동조라 그래서 그래 능력도 있는데 돈을 안 줘? 응? 나쁜 놈이네. 이러면 뭐든지 다 그냥 처벌하고 다 그거 되겠죠. 이게 마녀 사냥 아닌가? 이게 진짜 정말 나쁜 아빠인지 좋은 아빠인지 자기들이 기준을 정하고 자기들이 올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을 못 하죠. 할 말이 없죠. 왜냐면은 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선의로 포장이 된 선의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박하기 힘듭니다. 지금 통계 자료로서 한부모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10명 중에 8명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니까 저는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태반인 건지 이게 진짜 주위에 보면은 양육비 잘 주는 것도 많은데 진짜 80%가 양육비를 안 준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그래서 국가에서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태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실은 믿지도 못하지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뜩하니 10명 중에 8명이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배드 파더스 딱 이래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이것도 그냥 남혐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제기가 되는 거죠. 남혐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 10명 중에 8명인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이혼하면은 되게 뭐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능력이 안 돼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파탄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가 넘지 않겠느냐 싶은 건데, 다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 배드 파더스 이름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아까 지금 나도 남자들이 애를 기르고 싶다. 근데 남자도 여건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프레임이 남자는 애도 버리고 애도 기르기 싫어하고 엄마들이 오히려 그래가지고 애를 그거 하고 돈도 안 주고, 근데 실태 조사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거를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싶은 건데, 그냥 모든 단체나 여기서 그냥 여성 입장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게 맞는 건가? 아니라고 솔직한 심정은 그거 아니지 않을까? 좀 예외적인 좀 극단적인 사례,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것도 일반화하는 그런 거 아니냐? 거기 그래서 이름도 그냥 배드 파더스라고 그냥 딱 해버리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만약에 저도 그냥 뭐 남성 대변하는 그 공식적인 기구의 뭐 대표가 되거나 하면은 의무적으로 남성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통계나 이런 것들이 실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이 사이트 이름 자체가 배드 파더스라 그래갖고 나쁜 아빠들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해놨거든요. 네네. 배드 파더, 배드 마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사이트 이름을 배드 파더라고 했냐? 아니 뭐 배드 페어런츠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해놨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은 혐오라는 거는 갖다 붙이면 혐오예요. 그래 나도 기분 나쁘단 말이야. 사실 그냥 애 아빠로서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다 하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여자만 힘들다 그러고 남자들은 니들이 뭐 힘든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그냥 나쁜 부모들 아니면은 그냥 너무 선정적인 배드 파더스, 그래서 하면 사람들이 이거에 의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무슨 효과라 그러나요? 구조 효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끼치는 심리적인 어떤 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한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꽃뱀 사이트를 만든다. 꽃뱀.com.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은 완전히 개털되니까 신상 털려가지고 그냥 쫓겨나 버리니까 하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 하면서 배드 파더스 이런 건 쉽게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죄 받았다는 건 지금 아니 국가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잘못된 선관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남자는 뭐고 남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새 잡혀하잖아요. 그냥 다구리 당하고. 그런데 남자는 뭐야 뭐 이런 거를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드 무슨 여성 배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데 배드 파더 무슨 남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걸로 생각해 보면은 평범한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남자들이 하면은 그 문제가 상당히 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항소심까지 기다려 보고 저는 이제 국가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라도 정신 차려서 올바르게, 그리고 정말 이제 나쁜 아빠나 나쁜 엄마가 있다면 위자료를 정확히 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 이제 그렇게 정말 좀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너무 세상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무죄 나오고 하는 거는 기대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원에서.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남자만 과연 양육비나 여자들은 보통 양육비를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통계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신문 기사나 이런 거에 의하면은 오히려 확률상으로는 여성이 안 주는 비율이 더 높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느냐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남성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남자가 애를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남자가 키우는 경우, 여성이 키우는 경우 이렇게 있을 때 비율로 따져보자. 여성이 지금 안 하는 비율이 더 많대.
이렇게 따지면 평균적으로 남성을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뭔 사정이 있거나. 응? 그럼 배드파더스라고 남자들이 더 많으니까 남자를 가지고서 배드파더스라고 붙이자. 이렇게 하면은 저기 음주운전해서 처벌받는 사람께 남자가 더 많으니까 아니면 전쟁터 나가가지고 그건 통계 오류인 거죠. 전쟁터 나가서 뭐 사고 치는 게 남자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건 다 남성이 잘못한 거야. 지금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논리를 피잖아요. 그런 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심리적인 그 내면에 그런 거가 같이 연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빈님 지금 이제 저 궁금한 게 외국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처럼 꼭 양육비 그러면 이제 금액, 현찰 이런 걸로만 가능한 건지 외국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뭐 사실 뭐 저도 양육비 전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물품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현물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갖다가 현찰로만 따져보는 것 같은데, 예, 뭐 신발을 사준다든가 뭐 아니면 아빠가 데려가서 밥을 사주거나 밥을 해서 먹여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거를 어떤 위원회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태조사 얘기를 했잖아요.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좀 핸들링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사정에 따라서 뭐 여유가 되면 더 주고 뭐 형편이 안 되고 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요새는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따져보면은 없는 사람 저는 법원에 가면 재판 받으면은 태반이 그냥 우리 사회 굉장한 저소득층이에요. 예.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 돈도 없고 해가지고 애는 낳았는데 애를 키울 그것도 아니고 법정 양육비도 주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현실이지 않나 싶은데 현실은 돈도 있고 막 빵빵하게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뭐 이번 뭐 이제 뭐 항소심까지 가 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뭐 국가 정신 차리고 좋은 판결을 뭐 올바른 판결을 내길 바라고 일단 뭐 요번 방송도 여기서 이제 적당히 뭐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뭐 거론하는 걸로 하고요. 뭐 일단 다시 한번 대법원 뭐 그 3심까지 무죄 받았고 4년 동안 싸우셔갖고 축하드립니다. 뭐 카페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길게 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예, 뭐 무죄 하나 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음에 그 사건 다뤄주실 거죠? 예, 그거는 뭐 시리즈로 해서 한 10회 분량으로 그냥 해서 저는 우리의 사명이 사실 아직은 너무 미미한데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성범죄가 굉장히 애매하다. 예? 그냥 우리는 애매하다. 그냥 애매한 걸 전제로서 살펴보기를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런 사건들이 너무 안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건을 좀 드라마틱하게 좀 알리고 싶습니다. 10회, 20회 가죠, 그 사건. 우리 사건도 얘기하니까. 예. 저번 방송에서 그 말씀하신 퀴즈 정답 말씀해 주시고. 남자하고 여자가 그냥 같이 갔어. 모텔에. 아침에, 새벽에. 남자는 유부남이야. 그래, 몰래 아침에 새벽에 빠져나왔어. 그러고서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을 안 가져와가지고 카드를 쓴 거야. 근데 그게 딩동 하면서 와이프 핸드폰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거기를 급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그때 녹음을 좀 해놓은 거야. 그랬는데, 그 여자가, 강제로 끌려갔다. 나는 기억도 잘 안 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또렷하고 미안해요, 언니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방송 한번 해야 돼. 그럼 무거워야지. 그랬는데, 정답은. 무거 위자료를 50만 원을 인정을 했어. 정답은 그럼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여러분은 성범죄로 자칫 잘못하면은 처벌될 확률이 제가 보기에 제 느낌상 확률로 여자가 너한테 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처벌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75% 내지 80%입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혐의를 벗어서 무고로 하더라도 위자료 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당신들의 몸값은 50만 원. 어쨌든 네네. 뭐 하여튼 뭐 제일 근사치에 혹시나 댓글 다신 분들 있으면 변호사님이 직접 뭐 선물 하나 뭐 커피라도 한 잔 뭐 기프티콘. 예. 알겠습니다. 또 뭐 고맙습니다. 또 오늘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바쁜 시간. 네, 또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